퀸즈 플러싱 지역사회단체들이 빈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빈곤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8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0일 1,440원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개천절 연휴가 끝난 뒤 첫 개장하는 4일 1,500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세계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사례 우수발표단체로 선정되면서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공공외교활동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사회단체들이 빈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빈곤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족연맹, 민권센터, 아주인 평등회 등 지역 비영리 단체들은 3일 퀸즈 도서관 플러싱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을 둘러싼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난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라는 이름의 이번 캠페인은 뉴욕시 최대 빈곤 퇴치 비영리 기관인 로빈후드 재단으로부터 158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시작된 것입니다. Too often we hear about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in the AAPI community that talks about Asian Americans always succeeding, going to the best schools, and not having struggles. But we know that in a community that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 struggles that we have, that all of us as community leaders, as residents, as allies, we need to talk directly about poverty. 여섯 비영리 단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플러싱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층의 계층 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빈곤율이 뉴욕시 전체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 we continue to think that Flushing is just all well-off, middle-class people who don't have any homelessness issues, who don't have any hunger issues, who don't have healthcare issues, then we are not truly serving our community. That is exactly what this campaign is about.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플러싱 곳곳의 빌보드와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트 등 한국어를 포함 6개 언어로 가난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홍보를 펼칩니다. 이 캠페인은 8주간 이어집니다.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8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와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서만 83명이 숨졌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4명이 숨졌으며 수색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이안의 상륙으로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던 플로리다에서는 81만 2천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이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2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버지니아에서도 8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과 다리를 파괴하는 등 엄청난 재산 피해도 초래해 완전한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과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앤 크리스웰 미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최대 규모의 수색과 구조자산을 사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허리케인이 강타한 이후 플로리다에서 적어도 1,100명을 구조했다고 말했으며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5일 플로리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0일 1,440원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개천절 연휴가 끝난 뒤 첫 개장하는 4일 1,500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장중 한때 1,440원을 넘어선 뒤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1,434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30일 10원이 오르면서 1,444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3일 개천절을 맞아 외환 시장이 휴장했기 때문에 4일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를 풀고 있지만 달러화 강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한국의 방어만으로는 이 추세를 뒤엎기 힘들고 오히려 외환 보유고를 줄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세계 한인회 공공 외교 활동 사례 우수 발표 단체로 선정되면서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공공 외교 활동 사례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인회 공공 외교 활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뉴욕 한인회는 매년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와 코리안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국과 한인 사회를 알리고 있다면서 타민족의 관심과 참여, 높아지는 위상 등을 몸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세한총연이 전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외교활동 사례 발표 공모에서 뉴욕 한인회는 세계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사례 우수발표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사례 우수발표 단체에는 미국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내시빌 한인회를 포함해 총 10개 한인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서 2022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며 올해는 더욱더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메디케어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의사진료, 외래환자 병원진료, 내구성 의료장비 등 파트 A가 보장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내년에 3% 또는 월 5.2달러 인하합니다. 또 파트 B 수혜자의 연간 공제액 디덕터블은 내년에 226달러로 올해보다 7달러 줄어들며 파트 B의 보험료가 월 115.4달러에서 99.9달러로 13.4% 내립니다. 이처럼 메디케이 B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특히 지난해 파트 B 보험료가 21.6달러 올랐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어 B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올해 메디케어 관련 의료비 등의 지급액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가 퀸즈 지역에서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를 수거해 퇴비로 만든 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퇴비화를 위해 수거하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더러워진 종이 쓰레기, 낙엽, 정원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뉴욕 시민들이 매달 내다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약 2,400만 파운드로 1인당 약 3파운드꼴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800만 파운드는 퇴비화할 수 있는 쓰레기로 이번 사업을 통해 쥐떼 퇴치와 메탄가스 배출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은 오늘부터 시작해 매주 한 차례씩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낙엽이나 정원 쓰레기 배출이 없는 겨울철 3개월은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내년 3월 다시 시작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0개 이상 유닛을 갖춘 아파트와 개별 신청한 개인주택의 갈색 수거 쓰레기통을 무료 제공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만료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조건 유효기간을 2년간 자동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갱신 신청자가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해줬으나 지난 9월 26일부터 이를 2년으로 2배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의 갱신 신청서를 영주권 만료 이전에 제때 제출하고도 이민국의 수속적 채로 제때 새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민당국은 지난 5월부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도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40일간 자동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80일간 자동 연장해주던 것에서 3배 늘린 것으로 팬데믹으로 노동허가 신청 적재 건수가 150만 건에 달하면서
이미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파산법을 개정해 파산 시 학자금 융자비까지 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과 제프 네들러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하원에 각각 획기적인 파산법 개정안을 공동 상정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렌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로 약 4천만 명이 혜택을 보지만 혜택에서 제외된 국민을 위해 파산법을 개정해 학자금 빚 청산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가 시행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의 45%는 전액을 탕감받지만 나머지 55%는 여전히 융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 파산법은 파산 신청 뒤 파산법원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지만 지난 1976년부터 주택 모기지와 학자금 융자금 빚은 청산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워렌 의원 등은 파산법을 개정해 다시 1976년 이전처럼 학자금 융자를 청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 파산은 챕터 10으로 통일되며 챕터 7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무려 460만 가구가 최대 3,600달러씩 지원되는 자녀 세금 크레딧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재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연방국세청은 수혜 자격을 갖춘 410만 가구가 자녀 세금 크레딧 37억 달러를 받지 못한 반면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150만 가구는 11억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금 크레딧 대상자의 98%인 1억 7,500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3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세에서 17세 자녀 1인당 250달러, 6세 미만 자녀 1인당 300달러를 지급했고 올해 6개월간도 이를 지급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 보고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리면서 신뢰도가 급락한 가운데 현재도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47%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15년 53%보다 더 낮은 수치인 것은 물론 사법부 신뢰도가 50% 이하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 신뢰도는 지난해 54%, 2020년 67%를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신뢰도가 무려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법부 신뢰도가 급락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지난해 50%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도시 한 곳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건물 옥상에 있던 러시아 깃발을 내던지고 우크라이나 깃발을 올립니다.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했던 4개 주 가운데 하나인 도네츠크주의 교통요지 리만시의 시위의 건물입니다. Продовжуватись український прапор вже в Лимані Донецької області. Там ще тривають бойові дії, але там вже немає і сліду від якогось та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주에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지움을 수복한 데 이어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다음 날 전략적 요충지 리만도 되찾은 것입니다. Push men and material down to the south and to the west, and without those routes, it'll be more difficult. So this presents sort of a dilemma for the Russian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8개월째를 맞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밀려나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징집령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잇따른 패배와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위험은 훨씬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낮은 수준으로 무한히 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47,6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홀랜드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금지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56세 한인 남성 이모 씨가 가게에 침입한 강도를 막으려다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지난 7월보다 0.3%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 지표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98세 생일을 맞았으며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장수 대통령이 됐습니다. 올해 3분기 테슬라가 신차 34만여 대를 인도해 지난해보다 42%가 증가했으나 전문가 예상치 37만 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출신 인플루언서이자 패션 사업자인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몰래 광고한 혐의로 벌금 126만 달러를 내고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